목숨을 걸고 사실 브로커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지만 100만 원을 보내면 약 60-70%가 수수료로 가고 약 30% 정도만 지금 가족들에게 전달되는데, 근데 그마저도 전달되기 때문에 북한의 가족들이 그걸로 먹는 문제 좀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 쓰레기를 넣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정부가 분석을 해서 북한의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경제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바뀐 게 이제 상표가 들어간 포장지를 넣은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삐라를 대량으로 이제 넣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실제 쓰레기가 들어있는 오물풍선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면 지금은 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에 들어있는 풍선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나요? 네, 북한의 오물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직접 그래서 입수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몇 장의 삐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삐라가 바로 얼마 전에 이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서 뿌려진 북한에서 직접 보낸 그 삐라들입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양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보시면 전혀 다른 내용이죠. 네. 그리고 종이 한 장의 크기는 약 요 정도 크기입니다. 뭐 전형적으로 이 삐라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는 정도이죠. 이 실제로 이제 그 오물풍선 안에 이제 들어 있었던 건데 대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국내 정치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뭐 전쟁이 곧 뭐 발생할 수 있다, 뭐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내용을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좀 유치해요. 완전 초딩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K-푸드, K-뷰티, 뭐 K-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북한이 우리 K를 아주 조롱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보시면 네. 자, 소름 돋는 K자랑, 제가 이것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K4대, K비리, K정쟁, K독재, K가계비, K쪽방, K양극화. 아, 네. 네. 세계 최고 K기록. 자, 보시면요. 네, 세계 최고 K기록이라고, 네, 세계 최고 K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상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삐라가 사실 처음에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 북한이 이 뭐 김여정이 이제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낸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게 바로 특징인데, 자, 처음에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는요, 그야말로 쓰레기를 넣은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인분에서 뭐 기생충까지 이제 그 검출이 돼서 이 북한의 어떤 열악한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뭐 다 떨어진 양말도 들어 있었고, 뭐 심지어는 뭐 기워진 그 장갑도 들어 있었고, 막 이제 심지어 아이들 떨어진 그 내복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통일부가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초창기 양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폐종이라든지 그리고 말 그대로 쓰레기를 넣은 거죠. 왜 쓰레기를 넣었을까? 북한은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보내는 이러한 대북 전단 활동을 너절한 쓰레기 짓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 쓰레기를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레기 풍선, 오물풍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냈던, 지금 말씀드린 뭐 다 떨어진 옷, 양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분석을 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죠. 이 북한의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경제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바뀐 게 이제 상표가 들어간 포장지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표도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쓰레기도 있지만 공장에서 인쇄를 했다가 잘못된 거. 예를 들면 뭐 인쇄 상태가 이제 아주 열악해서 그 표현이 제대로 안 된 거나 뭐 오타가 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잘라서 이제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삐라를 대량으로 이제 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양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탈북민 단체들이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도 보낸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명분을 이제 제시하면서까지 반드시 자기들이 보내야 될 때 이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 정국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굉장히 유도를 하면서 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심지어는 지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그 개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네.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불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살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까지도 지금 이 삐라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방송을 중단하면 될 일이에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계속 대한민국 정부, 즉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대북 강경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 간이 지금 극도의 대결 상태로 가고 있다. 전쟁 위협까지 가고 있다.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 삐라를 지금 보내야 되는 북한의 필요성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탈북민 단체들이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보낸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최소한. 왜냐하면 지난 11일 26일인데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 담화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북한 내부에 또 대북 탈북민 단체들이 보낸 이 삐라가 발견되었다. 공화국 모략을 했다. 그리고 그걸 규탄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뭐 다시 보낸다는 얘기가 이번에는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담화를 발표한 그 자체가 다시 풍선을 보내겠다라는 그 의도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담화가 나오자마자 날짜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26일 이후로부터 한 4일 동안 북한에서 북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것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바람의 예측은요 거의 뭐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과 풍랑의 예측에 따라서 이제 어선에 영향을 미치기 네. 때문에 대부분의 뭐 내일 비가 옵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앞으로 4일 동안 북서풍이 뭐 초속 20에서 30m까지 예견되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딱 김여정이 이 담화를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에 북한 오물풍선을 띄운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 맞았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삐라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너희도 한번 쓰레기를 주워봐라. 힘들어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러한 어떤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삐라를 통해서 뭔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응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북한이 또 오물풍선 띄우면 또 속보가 나오겠죠. 뭐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 띄웠습니다. 뭐 접경지나 서울 인근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뭐 직접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 그리고 지방 분들은 뭐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합참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북한이 30여 차례 띄우다 보니까는 이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거는 뭐 GPS나 이런 수신 장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바람에 의한 동력으로 가는 건데 그 바람의 이 영향의 어떤 GP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신들이 이거를 보낼 수 있는 곳까지 보낸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도 저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이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쓰레기 연구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걸 주워서 일부러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언론에서 자,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띄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터지게 되면 뭐 지금 용산 대통령 일대에 이렇게 삐라가 부러졌다라고 언론에 나오면 그 시간에 간 겁니다. 네. 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이걸 주운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북한의 어떤 명확한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 우리의 좀 대응이 달라져야 할 때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오물풍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낼 거라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최소한 바람은 북한 편입니다. 북서풍은 한겨울에 불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계속 불 때입니다. 그리고 뭐 북서풍이 조금 불 때가 아니고 초속 20에서 30m, 30 정도로 이렇게 분다라는 거는 그 북한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나 이 풍선이 뭐 남한 어디든지 지금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서풍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한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날씨 영향도 있지만 북한이 이제는 이런 삐라를 보내는 게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점에 이걸 보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특히나 계속해서 이 삐라의 가장 핵심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종류의 단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탄핵입니다. 이 탄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 갈등으로서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하고 정권의 이 지지도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그 움직임들을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계속 보낼 것이고 또 한국에 대해서 김여정이 지금 이거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담화도 발표하고 뭐 본인이 직접 띄웠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보내는가? 김정은이 지시했잖아요. 네. 네.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불변의 적대국으로 제1의 주적으로 불변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계례 한국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삐라 공세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그 위협을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거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일상의 영역에서 익숙함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당국도 계속해서 경고는 보내고 있지만 그냥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제 뭐 삐라가 그 오물풍선이 이제 띄워졌으면 그냥 상공에 한국에 이제 뿌려지고 그걸 또 수거하면 되고 그게 다예요. 근데 북한의 양상이 지금 어떻게 이제 달라질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 합참도 이제 그 위기를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오물풍선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 12월 2일 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대응도 명확하게 조금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 상공에 이제 오기 전에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또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저희가 감안 생각을 해야 되지만 더 나가서 가장 문제는 이렇게 해도 우리 사회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자기들이 지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고 군사적인 어떤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나 좀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삐라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접경 지역 성모도 주민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접경 지역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밤마다 들려오는 개소음 때문에 힘들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거든요. 북한이 자기들이 방송 중단하면 돼요. 근데 왜 이런 삐라를 보냅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를 지금 공격하기 위한 용도라는 거죠. 명확하게 북한의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악화된 민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요, 약 3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약 3만 4,800명 정도가 한국에 지금 집계가 됩니다. 뭐 이 숫자는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의 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이 탈북민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한 해에 1,000명 이상까지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그 탈북의 루트가 완전히 지금 중단이 돼버렸죠. 일단 탈북을 하려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중국과 북한 사이의 그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탈북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고 또 하나는 그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중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루트가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때 지역과 지역의 이동을 완전히 봉쇄를 했고 심지어는 지금 안면 인식 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뭐 이동 자체가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해에 들어오고 있는 숫자가 뭐 거의 100명도 안 되는 정도로 지금 급감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이웃으로 또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탈북민도 있으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또 해외에 있는 탈북민도 있잖아요. 네네. 그 규모는 또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3만 5천 명 가운데 70%가 여성입니다. 거의 이제 75%가 됐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여성인데 그 7명의 여성 가운데 또 대다수는 중국의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탈북을 해서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 있는 그 여성의 수를 뭐 많게는 30만까지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숫자를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민간단체에서 나온 이제 일부 추산의 근거인데 뭐 3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5만에서 10만 명 정도는 아직까지 중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 국내에 들어온
온 탈북민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함께 지금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재외공간 탈북의 루트가 지금 계속 막히고 있죠. 탈북의 루트가 일단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을 종단해서 이 중국의 곤명이라는 곳, 쿤민까지 와야 됩니다. 그 쿤민까지 오면 거기에서 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밀림을 지나서 그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에 오면 그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코스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중국이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서 잡히면 다시 북송을 시킵니다. 사회주의권 국가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태국은 난민으로 인정을 해서 태국은 이분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태국까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루트였고 그 전에는 몽골 루트도 있었습니다. 이 고비 사막을 넘어서 오는 곳. 그렇지만 이 몽골 루트도 지금 완전히 막혀버렸고 또 탈북의 루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브로커 역할인데 이 동해안과 서해안은 브로커 없이 그냥 일가족이 목선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이제 이 경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루트 또 몽골 루트 그리고 또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목선을 타고 오는 루트 또 심지어는 뭐 철책을 그냥 군인들이 건너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와 있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이 브로커를 통해서 태국 루트를 통해서 온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에 오는 과정들이 목숨을 걸고 이 오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온 탈북민들을 우리는 먼저 온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통일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온 그 탈북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먼저 온 통일로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탈북하시는 분들이 가족이 뭐 함께 탈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시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지금의 탈북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탈북은 정말 배고파서 뭐 어떤 경우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없이 그냥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배고픔 때문에 탈북을 한 사람들이고 지금은 먼저 온 탈북민이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그 탈북민들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연로하신다거나 뭐 또는 이제 그 선택의 용기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족들에게 여기에서 이제 돈을 보냅니다. 그 돈의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지금 이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돈과 함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남한의 모습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이제 번 돈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주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돈을 갖고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탈북민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거나 또는 탈북민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거나 이 정보를 전하는 것이 북한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을 할 텐데 또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하시죠. 아니 여기서 어떻게 북한 사람과 전화를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브로커가 중국에서 중국 폰을 이제 들여보내서 그 중국 폰과 연결을 해서 가족들과 이제 연결해주는 방식인 거고 만약에 한국에서 그 가족이 한국에서 탈북민이 가족에 돈을 보냈다고 하면 그 돈을 직접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돈을 직접 전해주고 영상을 촬영을 해옵니다. 증거로요? 증거로. 네,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딸아 내가 이거 돈 잘 받았다. 너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까지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나 걱정하지 말고 북한말로 이제 앓지 말라고 표현하는데 너 아프지 말고 그렇게 앓지 말고 너 거기서 잘 지내라. 이렇게 엄마가 보내준 영상도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 북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내주고 있는 돈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탈북민들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남한에서 쓰는 화폐와 북한에서 쓰는 화폐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어떤 화폐로 전달하게 당연히 되시나요? 미국 달러나 아니면은 중국 위안화를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중국 위안화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앞서 그 영상을 봤다는 분도 그 3,000위엔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3,000위엔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물론 뭐 그 목숨을 걸고 사실 브로커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지만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면 약 70%가 수수료로 가고 약 30% 정도만 지금 가족들에게 전달되는데 근데 그마저도 전달되기 때문에 북한의 가족들이 그걸로 먹는 문제 좀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 가족들의 소식들을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그 통로가 좀 많이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입을 열기 위해서 네. 뭐 한국 정부에서 쌀도 지원하고 뭐 이때까지 많은 NGO에서 그런 지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NGO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의 저는 이제 그 좀 사실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이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즉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좀 변화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탈북민들이 보내는 이러한 정보라든지 또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뭐 물자라든지 또는 전달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가서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60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했는데 네. 60만 원 정도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금액일까요? 제가 그 신의주에서 탈북한 일가족의 이제 경우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분이 이제 4인 가족이 탈북을 했는데 100달러. 우리로 치면은 뭐 지금 한 14만 원 정도 되겠죠? 예, 이 100달러를 가지고 한 달 정도는 근근히 먹는 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60만 원 정도면 뭐 한 400불 정도 되는 돈인데 뭐 그 정도면 예, 거의 뭐 가족 일가족이 거의 한 6, 7개월, 네, 1년 정도는 먹는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이제 식량만 구하는 게 아니고 북한 내에서도 이제 배급을 안 주니까 결국은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돈들을 가지고 장사 미천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잡는 그런 방법들로 이 돈들이 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도 네. 탈북을 한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돈이 들어오고 연락이 되는 걸 방관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재는 안 하나요, 따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많은 분들이 야 탈북을 하면 그 가족들은 다 총살되거나 아오지 갈 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한국에 와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의 활동을 해서 언론에 공개된 어떤 그런 가족의 경우에는 뭐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대부분의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여기에 온 것도 사실 잘 모르고 북한에서는 행불자 처리를 하거든요. 행방불명. 그게 남한에 갔다고 명확히 알려지는 거하고 행불자 처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고난행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행불자로 처리를 되는데 네. 그 행불자 된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경우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탈북했다고 해서 다 뭐 총살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그리고 또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뭐 갑자기 이제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네. 장사를 하게 되면 근데 보위부가 그걸 알고 참 이게 탈북민들의 또 증언을 통해서 나온 건데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혹시 이렇게 따로 돈을 바라고 오는 건가요? 그렇죠. 뇌물을 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 뜯어먹는 구조가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단속해서 그냥 뭐 아오지 보내고 이렇게 해봐야 오히려 자기한테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네. 보위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올 때쯤 되면 알면 그 집에 일부러 찾아온다. 그리고 알고 또 뇌물을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러한 변화 역시도 그러한 이 실태 역시도 북한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다.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어떤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 해야 되는 엘리트층들이나 또는 감시 요원들이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경제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지금 그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사회주의 체제 붕괴 과정에서 나타났던 공동적인 현상이니까 그건 역시도 북한 정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정보가 됐든 물자가 됐든 북한 내에 많이 들여보내고 그게 북한 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북한 변화를 하루속히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바쁘신 중에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세계 정세와 또 북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너무너무 어렵고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도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북한 사회 변화와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저 북녘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게 시대적 소명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